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박근모 디지털 에셋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에셋 박근모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코인 얘기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여서 좀 자세히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기자님. 네. 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심층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보면서 재미있는 구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요? 첫 번째로 이분이 굉장히 투자를 잘하시는구나. 아, 그랬다면서요? 네, 전문가 수준의 저기 투자라면서요? 네, 굉장히 적절한 최적의 타이밍에 사고팔고를 반복하셔가지고 굉장히 투자를 잘하셨다. 근데 그 와중에 비정상적인 투자 패턴도 보이더라. 비정상적이었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뭐 저희가 익숙치 않는, 예를 들면 이런 흔히 우리가 잡코인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그런 코인에 몇 억씩을 투자를 합니다. 네. 사실 일반인들이라고는 일반인들 그렇게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걸 투자를 안 하세요. 아, 그렇죠. 애초에 그런 잡코인들은 그렇군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 투자 안 하는데 몇 억을 그렇게 투자를 한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면 국내 거래소나 이런 식으로만 투자한 것만 나왔는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해외 거래소, 예를 들면 바이낸스나 이런 해외 거래소와의 그 거래 내역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조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 위믹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위믹스 관계자들이 지금 국회에 의원실을 많이 드나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방에 들어간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투자는 어떻습니까? 위믹스 자체가 사실 논란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이 됐던 거잖아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상장 폐지 소식 알려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작년 12월 때 상장 폐지가 결정이 돼가지고, 네. 그때 이제 상장 폐지도 됐고, 그 뒤에 국내 거래소에서 또 상장을 다시 재상장하기도 하고 이런 곡절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 심지어 보면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에 2021년도 11월쯤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게 약 31,200원? 그러니까 3만 원대까지 올랐거든요. 네. 얼마에서 올라간 거예요? 사실 1,000원대 미만이었죠, 처음에는. 몇백 원에서 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까? 네, 김남국 의원이 샀던 가격을 저희가 추산을 해봤는데 개당 한 1,700원 정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1,700원대의 위믹스를 샀고, 그 뒤에 계속 위믹스가 오르면서 3만 원대까지 올랐다. 이런 게 좀 데이터상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위믹스가 상장 폐지되면서. 네, 맞습니다. 추락하죠? 네, 상장 폐지되면서 사실 그 타이밍이 위믹스가 가격이 그렇게 올랐던 건 그 위메이드라는 게임사가 이제 미르포라는 P2E 게임, 돈 버는 게임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게임을 출시를 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그 반응이 뜨겁자 위믹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김남국 의원은 바로 그 직전에 위믹스 코인을 사는 상황이 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높을 때 팔았습니까? 사실 높을 때 판 것까지는 이제 거래소 내부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은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어서. 그렇군요. 네, 저희는 다만 이제 온체인에서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내역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약 90만 개 정도까지 이제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산 정황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시 거래소로 보냈는데, 그걸 거래소에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사실 이제 거래소 내부 정보를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저 김남국 의원이 에어드롭,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네. 사실입니까? 사실 이게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에어드롭이라는 용어 때문에. 에어드롭은 말 그대로 공짜로 뿌려주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물건 투하하는 것처럼 이게 생태계에서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무상으로 커뮤니티에 뿌렸던 게 있었거든요. 예? 그걸 저희는 흔히 에어드롭을 한다라고 불렀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에어드롭 했다라고 나오는 것은 사실 그거하고 결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네, 김남국 의원은 이제 클레이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 그중에서 클레이 스왑이라는 디파이 서비스 이용했어요. 네. 이 클레이 스왑은 클레이튼의 그 코인인 클레이나 혹은 위믹스를 가지고 스테이킹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면 보상으로 이자처럼 이렇게 얼마씩 코인이 이렇게 생겨나요.
네. 예, 그걸 에어드롭 한다라고 클레이튼에서는 부르거든요. 클레이 수업에서는. 근데 그게 와전돼서 그리고 그 지금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자를 받았다 이렇게. 맞습니다. 아, 이자처럼 받았다. 맞습니다. 이자처럼 받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게 약간 에어드롭이라고 흔히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 이렇게 퍼진 모양새더라고요. 아, 이 사실관계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코인이 많습니까? 코인 부자입니까? 세계에서 몇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 이건 뭡니까? 맞습니다. 위믹스 코인만 저희가 분석을 한번 먼저 해봤는데요. 거래소에서 이렇게 샀던 온체인상에서 이렇게 거래소에 입금한 물량을 저희가 조사를 전부 다 모아서 해봤습니다. 지갑이 총 4종류의 지갑에서 한 60여 개 지갑들의 트랜잭션, 거래 내역을 저희가 싹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약 90만 개 정도 되는 위믹스가 김남국 의원의 지갑에 있었다. 예전에? 네, 있었다라는 건데 그 정도 물량이면 이제 위믹스 생태계 안에서 이제 재단이나 뭐 이런 걸 다 제거하고 보면 개인으로서는 7번째 수준, 약 70억, 60억에서 70억 정도 사이 되는 가치인데 그 정도 순위에. 아니 외국의 큰 손들은 위믹스를 안 사니까요. 한국에 있는 큰 손들도 안 사고. 아무튼 그래도 위믹스 그 코인 안에서는 큰 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까지는 괜찮겠네요. 자,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더디죠? 왜 무슨 얘기가 없지요? 사실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거래소 내부 정보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압수수색했죠. 여기서 이제 압수수색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은 사실 이미 다 확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사실 저희가 온체인에서 거래소에 입금된 내역만 보고도 일부 추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약 6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코인을 투자한 걸로 보이는데 60억 100억이요? 네, 그 정도 규모의 코인을 투자한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코인 투자하는 사람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 거래소에서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에서 입금 계좌 만들고 사고 팔고 하죠. 그 다음에 단계는 해외 거래소 이제 계좌를 열어서 해외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디파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네,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클레이 스왑 이라고 말한 그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누구나 블록체인상에서 누구나 금융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금융상품을 만들고 거기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어요. 모집하고 나서 여기 이자를 얼마씩 주는 것도 배당해 주는 것도 본인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걸 했습니까? 네, 김남국 의원 이것까지 했죠. 다른 사람의 그러면 가상자산을 이게 투자를 받았다. 뭐 사실 이게 직접 투자를 받는 거 아니고 저희가 보통 그 풀이라고 부르는 바구니를 하나 만듭니다. 그 바구니에 자기의 가상자산 넣고 다른 사람 가상자산을 넣는 식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필요한 가상자산 빼가면 내가 이걸 만들어 놨잖아요. 가상자산 그럼 펀드를 만들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근데 그걸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누구나요? 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구니를 어떻게 만들었고 누가 들어왔는지 그건 또 굉장히 좀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온체인에서 이렇게 거래 내역은 전부 다 투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지갑 주소는 라벨링 이름표가 안 달려 있어요. 누구 건지 확인이 안 돼요. 이걸 확인하려면 아니 했다면서요? 이걸 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이 지갑이 거래소로 입금되는 것까지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 거래소에 입금된 그 순간까지 확인을 해야지만 확실하게 이 사람 누구 거였구나, 이 지갑은 누구 거의 지갑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단계는 사실 분석하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 걸려가지고 총선 직전에 나올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 네.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이게 해외 거래소까지 범위를 넓히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테라 사태처럼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요. 자, 근데 코인 하는 분들은 김남국 의원 이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사실 이게 반반으로 약간 갈리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업계 취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는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인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면 좀 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가 있고 반대로 이건 내부 정보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정보를 입수해서 투자한 거 아니냐. 단적으로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10억을 가지고 9억 8천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했잖아요. 2021년도 2월에. 처음에 업비트에 넣어서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돈을 비트토렌트라는 잡코인으로 40억대까지 이제 2배 이상을 뻥튀기 했던 걸로 나오거든요. 예. 사실 그게 일반 투자자라면 사실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모르는 데다가 10억씩 이렇게 내는 사람은 없다. 그쵸. 이 얘기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투자 능력을 갖춘 분이라서 이게 그럼 비정상적인 경로로 정보를 어디서 입수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죠. 자, 이 사건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사실 게임 업계가 제일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게임 업계는 이제 P2E, 이제 위믹스가 끼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P2E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P2E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진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진 거 아니냐라는 네. 의구심을 굉장히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업계에서는 P2E가 국내에서는 불가능했지만 네. 그래도 해외 법인을 만들거나 해외 서비스하는 형태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이번 사건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다. 예.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불신도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커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박근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후에 1단 분리 성공했고요. 2단 분리도 성공.